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애트리 표준연구본부 근무하고 있는 애트리 심영기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저도 엠본을 할 때가 되게 젊은 날에 30년 전에 딱 96년도에 제가 케알렛 엠본 중계를 했더라고요. 되게 젊은 날에 되게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발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차는 가이드 주신 대로 일단 저희 했던 거 중심으로 간단히 엠본 기술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제 발표가 92년부터 딱 97년까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하고 좀 이렇게 기록할 만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케어렛 이벤트들, 그리고 엠본 전체적인 토포로지 그 당시에, 그리고 딱 30년 전에 케알렛 96 행사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정보 엑스포라고 큰 행사를 했었죠. 그때 이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엠본이라는 팀을 이끌고 중계를 했던 경험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든 경험과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중요한데요. 그 시사점을 좀 정리해서 아마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엠본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멀티캐스트 백본의 약자고요. 사실 ITF 미팅을 오디오 캐스팅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네트워크였는데, 사실은 한 97년, 8년까지는 약간 버추얼리 퍼머넌트하게 구축된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엠본이라는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인터넷을 다 쓰고 있었고, 웹 기반으로 간단한 엠본 쓰고 있어?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뭐야? 라고 얘기하면 IP를 기반으로 한 멀티캐스트 백본이고, 멀티캐스트가 다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으니까 터널링 기반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써 라는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9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시작되기 시작했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IP는 원투원 이제 통신이었다면 멀티캐스트라는 기법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당시에만 해도 많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멀티캐스트 기반으로 화상회의나 브로드캐스팅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과 이제 니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엠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큰 이벤트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롤링스톤스라는 그 대표적인 영국 밴드를 인터넷상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획기적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그룹보다, 밴드보다 롤링스톤스라는 약간 그 당시에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파격적인 그룹들이 인터넷상에 중계했다는 게 큰 화두가 됐고, 이걸 통해서 한번 인터넷상에 뭔가 기존에 뭐 단순히 채팅하고 웹 서칭하는 거 외에 뭔가 브로드캐스팅이나 화상회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당시로서는 되게 혁신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엠본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98년도에 이제 스티브 디어링이라는 하는 그 당시 IP 멀티캐스트도 만들고 IPv6도 만든 캐나다 사람의 세스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분이 제가 알기로 스탠포드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IP 멀티캐스트가 그대로 ITF에 가지고 와서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백본을 구축했던 게 초시가 됐고요. 92년도 3월 달에 최초로 ITF 미팅을 이제 오디오 캐스트합니다. 이게 최초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그 맵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재빨리 그 엠본이라는 망에 가입을 해서 이제 터널링을 통해서 KR의 노드를 획득하게 되죠. 이 그림이 이제 처음에 이제 스티브 캐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인데, 당시 KR 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7월달 ITF 미팅 때 이제 비디오까지 이렇게 그 캐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그 당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당시에 인터넷 대비 한 3.5% 정도가 멀티캐스트 이네이블드 라우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의미가 있었고 되게 그 멀티캐스트 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트는 아마 좀 들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IP 유니캐스트망에 쓰기 위해서 터널링이라는 기법을 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매트릭, 스레시홀드, TTL이라는 게 있고, 프로토콜로는 이제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멀티캐스트 IGMP,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라우팅을 하기 위한 뭐 디벨 이게 있었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고 쭉 넘어가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남은 프로토콜은 SIP라는 프로토콜이죠.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VIP의 긴간으로 쓰여서 사실은 ITF도
IP나 TCP, UDP에 별 성공한 프로토콜이 많지 않거든요. CB라는 프로토콜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서 저는 큰 기여를 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오디오 툴, 비디오 툴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지금 원격에 약간 근간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어서 뒤에 이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지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사실은 개발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젊은 그 당시에 이제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노력과 정열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으쌰으쌰 해가면서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를 캐스팅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해왔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92년도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F에서 M1 오디오 캐스트 할 당시에 이제 코리아 지역망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카이스트 정길란 박사 연구실에 코스모스라는 호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기반으로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크레온의 연결을 당시에 아까 56K 정도라서 거의 오디오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해요. 다만 연결은 돼 있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캐스팅은 카이스트 서울하고 대덕 사이에 93년도에 한번 임시로 한번 해보였었고 94년도에 ITF KR이라는 나름의 약간의 국가 펀딩 정도의 어떤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카이스트, 애트리, 세리가 이제 카이스트 옆에 있는 그 당시에 애트리 흡수됐지만 연구소가 있었고 NCA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끼리 터널링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포스트 해보자 라는 모임이 있어서 아마 이게 국내 최초의 어떤 캐스팅 4개 기관이 모여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 7월 달에 바로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KR의 96, 95 비오 보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좋았던 게 그 당시만 인기 있는 인터넷 아이템들이 있으면 방을 별도로 줘서 보품을 하게끔 이게 프로모를 해줬죠. 그래서 저도 그럼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엠본KR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엔 또 하나 핫한 키워드가 웹이었거든요. 그 당시 월드와이드 웹이 상당히 인터넷 큰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면 한 2,000명 정도 모였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지만 응용이나 서비스는 엄청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당시 중앙일보가 후원했었고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1년에 2번 했는데 그 부산에서 했던 모임들을 한번 중계 좀 해줘 라고 해서 그 당시 저도 이제 웹을 했었고 이걸 이제 중계를 해서 나름 그래도 많은 식의 어떤 그런 사용자들이 이거를 원격으로 들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96년 7월 달에 딱 30년 됐죠. 그 인터컨티넨탈 혼탈에서 KR의 96 행사가 있었고 그 정보 엑스포가 이제 코엑스랑 연결돼서 그 당시 아마 TS기망이 해외 링크가 처음으로 연결된다? 뭐 그 정도였었는데 이거를 전 세계로 브로드캐스팅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KR의 조직위원회 탑 디시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팀을 이끌고 그 당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 다 모아서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이벤트가 아까 얘기한 그 공식적인 ITF 오디코에서 하는 것처럼 세션에 올라가고 세비란 프로토콜로 애드버타이즈먼트 하고 공식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처음 연결드렸었고요. 9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보면 국내 30여 개 기관들 그리고 80여 개의 라우터들이 유니캐스트 기반으로 터널이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었고 97년도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책을 지으면서 이 활동을 마무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간략 설명을 드리면 당시 96년도 당시 토폴로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망을 따른 터널링된 구조,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카이스트의 그 코스모스가 호스트가 하고 있고 그 KTRC가 아마 코넷인가? 그 김영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광운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이제 주요 이제 허브였고 제가 애트리 사이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한 30여 개 기관 그리고 해외 링크는 KT가 책임을 졌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나름 기록이다라고 해서 제가 장표를 가져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입사했거든요. 딱 입사 2년 만에 제가 KR의 튜토리얼을 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걸 우선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입사 2년 만에 애트리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 당시 기억은 안 나지만 하라 그래서 3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KR에 첫날에 튜토리얼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트랙에 둬서 이런 원격 K나 N번 세션하는 트랙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 N번 튜토리얼한 자료를 사실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다 그대로 재활용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엠본 기술과 뭐 멀티캐스팅 기술들, 그다음에 실제 응용 기술들 이렇게 나눠서 정말 브로드캐스팅과 화상회의에 의한 가능성들을 96년부터 이렇게 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R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중계하면서 실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실제 그런 카메라 기술과 오디오하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 행사를 했었고 대표적인 게 제 기억으로 부산에서 했던 그 월드와이드 컨퍼런스가 되게 많이 모여 있는 행사였는데 그걸 일단 부산에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중계를 주려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 한 요 정도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왼쪽 화면이 실제로 중계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요. 참석자들이. 그래서 한 2, 30명? 되게 적은 숫자지만 이 정도 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에 가장 컸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식적으로 카이스트 수업이나 배터리 전문가 초청 세미나 그리고 KR에 열린 음악회는 KBS의 허락을 안 받고 저희가 그냥 비디오 입고 따다가 한번 중계해보고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행사였고요. 9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코칭 헌탈에서 나름 인터넷이 큰 붐이었어요. 그 당시는 케알렛이 제가 알기로 1000명이 넘게 왔었어요. 제 기억으로. 외부는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해서 진행되었었고 그때 해외 링크가 이제 T3 링크였고 그 당시에 이제 코엑스에서 전시도 하고 당시 유행했던 이제 그 인터넷 카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약간의 뭐 다른 어떤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모니터 놓고 거기서 이제 중계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는 나름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유저들도 인터넷상에 들었는데 여기는 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들을 수 없겠지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할 때 그 이화여대 팀, 뭐 경성대학교 팀 몇 개 학생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스스로 노력봉사하면서 그리고 ENG 카메라를 어디서 빌렸었어요. 그 방송용 카메라 큰 거. 그래서 막 중계 방송하고 저도 비디오 믹스 처음 보는데 그냥 믹싱해 가면서 이렇게 했었고 막 해가면서 나름 좀 엔지니어링을 해가면서 이렇게 중계를 했던 이렇게 20명만 이렇게 봤지만 저희가 빈서프가 온 했나? 그랬었던 것도 같습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나름 이것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요 맵이. 그래서 이것도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요. 그럼 우리끼리 이게 아까우니까 기록을 남기자라고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차세대 멀티미디어 인터넷 엠본 해보라고 정보시대라고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정보시대에서 돈을 안 받고 요분들이 책을 받았어요. 다 각자 이렇게 한 2, 30페이지 맡아가지고 했고 책을 맡아서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강연화 박사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계시고 김영식 교수 광운대학교에 나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셨고 이 책을 와서 제가 이렇게 몇 권 있거든요. 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 어디 뭐 이렇게 보관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으로 봐도 제가 에디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나름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봐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의 책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출판도 물론 정보 디자인 잘 해주긴 했지만 그림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림도 많이 넣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멤버 구축하는 법, 툴 사용하는 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도 만들어서 되게 책다운 책들을 나름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책이 몇 권 여분이 있다고? 네네네. 그걸 보내 그러면. 네? 뭐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이 장표를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 그 당시 97년도에 제가 발표할 때 미래에서 엠본이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그대로 한 토시 하나 안 그치고 어디서 카피를 했는지 제가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를 어디서 발표를 했었어요. 제 슬라이드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앞으로는 CNN 뉴스를 인터넷으로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넷플릭스는 제가 듣기로 한 1000만 명 이상이 동시 라이브를 해도 이게 BTS가 이런 식으로 공연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걔네들이 엔지니어링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라이브 캐스트잖아요. 공연들
그 집에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한 1000만 명 이상 동시 라이브를 해도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된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버그들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해서 이런 게 그 당시에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이미 이건 다 끝난 얘기인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이 기술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결국은 다 미트시키는 다른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이걸 덮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4분 남았고 장표를 제가 조금 사실 이 장표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엠보는 멀티캐스트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IP 멀티캐스트를 한 2000년까지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IPv6로 넘어갔는데 물론 IPv6 디플로이 안 됐지만 멀티캐스트는 왜 도입이 안 됐을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엠보는 사라졌지만 프로토콜은 계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엠본에서 사용됐던 프로토콜 중에 아까 CB 사실은 최초의 보이스 오버 IP 나오기 전부터 세션들을 만들고 세션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프로토콜이었었어요. 그때 UCL에 누가 만들었는데 근데 그 프로토콜이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사이드 이펙트처럼 이제 VIP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RTP, RCCP도 마찬가지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런 줌이나 MST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이걸 쓰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운 뭐 퀵이나 다 쓰고 있지만 그래서 핵심 엔진으로 쓰였다는 것과 결국 30년 전에 실험적인 프로토콜 설계가 그 자체는 성공을 못하고 돈을 못 벌었지만 사실 그 철학이 그대로 남아서 결국 쓰임을 위해서 지금의 어떤 그런 넷플릭스나 OTT 브로드캐스팅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화상 중계, 뭐 영상 중계를 하려고 IP 멀티캐스트가 나왔지만 사실은 멀티캐스트는 실패한 게 맞지만 결국은 컨텐트 기반 드리븐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레벨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는 스케일리빌리티나 이런 라우팅이 복잡해서 이렇게 죽었지만 결국 응용 레벨에서 그런 브로드캐스트 하는 기술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가 성공을 했지만 결국 뿌리가 되는 엠버는 어떤 철학들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엠버의 툴 중에 이제 쉐어드 화이트보드라고 공동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오디오 툴, 비디오 툴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확 올라와서 또 이것도 이제 사실 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준비는 예전에 준비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 돈을 벌고 그게 결국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네트워크도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을 벌려면 운때가 맞아야 돼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회가 딱 그때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맞춰져서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엠보는 기술은 좀 있었지만 사회적 요구사항도 없었고 그때 인프라가 받쳐주질 않았었죠. 하지만 그 철학은 그대로 이제 일정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오픈소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엠본 툴, 뭐 IGMP 이게 다 오픈소스로 딜리버리 됐었어요. 아까 그 비디오 툴, 오디오 툴이 다 코드로 나왔고 제 기억에 선스파크 스테이션에서 컴파일해서 돌린 다음에 그래야 돌아갔거든요. 제 선스파크 스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오픈소스 그 당시에 뿌렸던 거죠. 그게 이제 ITF의 철학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코드를 기여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향상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요 사이클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결국 인터넷이 계속 발전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시사점을 마무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